벅차오른다. 진선미 의원님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못 살겠다 심판하자. 네. 사랑하는 강동주민 여러분, 제가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꼭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네. 못 살겠다 심판하자. 못 살겠다 심판하자. 심판하자. 못 살겠다 심판하자. 심판하자. 못 살겠다 해고하자. 안 맞아. 못 살겠다 심판하자. 못 살겠다 심판하자. 못 살겠다 심판하자. 존경하는 진선미 의원님, 강동택, 열심히 잘하죠? 네. 우리 여러분, 이번 4월 10일은 무슨 날? 심판의 날. 강동택 활용해서 확실하게 심판하고 여러분이 이 나라 주인이다 증명할 자신 있습니까? 네. 강동택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면 확실하게 진선미 3번만 환호해 주세요. 진선미 몰빵. 진선미 몰빵. 진선미 몰빵.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명 당대표께서 2년 만에 우리 강동을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난 경희대 병원 앞에 아트센터, 강동 아트센터 앞에서 강동 유세를 멋지게 한 거 기억하십니까? 네! 이제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 4월 10일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무슨 날이라고요? 심판의 무슨 날이라고요? 심판의 그렇습니다. 저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어드리겠습니다. 몰빵. 진선미 몰빵. 진선미 몰빵. 진선미 몰빵. 진선미 이재명 몰빵. 이재명 몰빵. 이재명 몰빵. 이재명 몰빵. 몰빵. 강동에는 이재명이 출마하지 않습니다. 네, 옆 동네 강동 을에 출마하는 예식 후보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4월 10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심판의 네, 그렇습니다. 4월 10일은 저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대책인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3월 26일은 이재명 대표께서 2년 만에 우리 강동구에 오심으로써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이렇게 구름같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동갑과 강동을의 승기를 확실히 잡고 오는 4월 10일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믿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해식 잘한다. 여러분, 제가 요즘 다니다 보니까요 대선 때보다 더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제가 부족해서 아니에요. 부족해서 어쨌든 선거 결과가 그렇게 됐고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서 참으로 면목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몇 시간 전에 알려드리는데 이렇게 많이 오셨잖아요. 제가 사실 재판 받고 있다가 재판이 좀 일찍 끝났어요. 그 증인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계속 못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후에 재판 안 하고 오면서 그냥 가기는 너무 아쉬워서 시간도 없고 그래서 또 다음에 또 선거인한 재판을 3번이나 오라 그러시고. 진짜.
그래서 하여튼 그게 그들이 가진 권력입니다. 원래 이렇게 하려고 기소했겠죠. 증거가 있든 없든 일단 기소해서 고생을 시키자. 아마 그런 것이었을 텐데 뭐 검찰의 의도대로 그들 의도대로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이겨내야 될 벽이죠. 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그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모이시는 걸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보다 상황이 너무 나쁘구나. 우리나라 대통령 없습니다. 그때보다 우리의 삶이 훨씬 더 고통스럽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이럴까. 우리 이해식 진선미 의원께서 지금 전화해서 불러 모으신 거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오신 거잖아요. 네. 답답해서 서로 모여서 힘받아서 더 나은 세상,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세상 만들어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의 의지대로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세상은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이 나라 주인은 국민이고 여러분들 하기에 따라서 정치는 결국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4월 10일에 지금까지 이렇게 엉망으로 경제 망치고 민생 망치고 외교 망치고 이 한반도 평화 망치고 민주주의 다 파괴시켜도 저번보다 표를 더 많이 주네? 라고 생각하면 더 하겠죠? 네! 그런데 이번에 표를 그때보다 훨씬 적게 주고 아예 당신들은 이런 권력을 행사할 자격이 없어 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심판을 해주면 정신이 번쩍 들겠죠? 네! 그러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네! 지금 그들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을 정말로 우습게 봅니다. 네. 제가 대파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대통령이 야 이거 875원 이거 합리적인 가격이네 라고 하는 건 이해도 안 되지만 그 옆에서 그런 조언해주는 참모라는 사람도 황당한 사람이고 얼마나 시중 물가를 모르면 제가 보기엔 대파 가격이 1,000원 넘은 게 20년은 됐을 거예요. 맞아요. 5대 875원짜리가 있습니까? 진짜 너무 많이 한 뿌리만 몰라도 그것도 문제인데 그러다가 실수했으면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못 가져서 저기 누구 참모 엉터리여서 제가 해임합니다. 우리 앞으로 안 그럴게요 라고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겨요. 한 뿌리일 거다 아마 그게. 대파가 산삼이요? 대파가 산삼이요? 한 뿌리 얘기한 거다라고 옹호하잖아요. 한 뿌리면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잔뜩 있습니다. 6,000원 정도. 제 주변의 사람이 그런 소리 했으면 아마 싸다고 맞았을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더 웃기는 거 또 생겼어 오늘. 오늘은 아예 장관인지 뭐 부총리인지가 시장 가가지고 뭐 하나로마트 가가지고 875원짜리 파 또 있네. 지금 국민들은 고물가 때문에 정말 고통 그 자체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고물가 때문에 수입도 줄어들고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일자리는 구하기 어렵고 죽을 지경인데 약 올리는 겁니까? 맞습니다.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겁니까? 이런 걸 염장 지른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국민들 염장을 지르지 않습니까? 네.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국민들이 이렇게 야 875원짜리 있잖아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야 날리면 그럼 속을 줄 압니까? 성공했다고 생각하겠죠. 우리는 말 안 하고 그들의 권력에 눌려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주권자 아닙니까? 최소한 투표는 할 수 있잖아요. 네. 투표권은 왕이 되려는 그 어떤 사람도 엄청난 재산을 가진 재벌가의 회장도 한 표예요. 못 배우고 못 가지고 힘없는 우리도 똑같이 한 표다. 한 표. 선거 때는 평등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서름받는 힘없는 국민들이 압도적 다수인데 왜 정치는 언제나 소수 기득권자들을 위해서 이루어집니까? 왜 우리는 재정 부족하다고 서민 지원 예산도 청년 지원 예산도 심지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R&D 예산도 대대적으로 삭감한다면서 우리한테 세금은 안 깎아주고 초대기업 초부자들 거기 세금만 왜 깎아줍니까? 심지어 여러분 저 돈집 전에 저기 땅스 부대찌개 전에 코로나 때 장사 안 될 때 12조 원인가 들여서 지역 화폐로 전 국민한테 다는 아니었지만 지급했더니
동네 경제가 확 살았죠. 그때 물가 올라가 나라 망했어요. 그때 12조 원 남짓한 이 작은 돈으로 약 6개월 정도 전에 없던 호황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 돈이 사라졌어요.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던 우리 서민들이 그래도 가구당 100만 원 받아가지고 쓸 때 쓰고 학원 보낼 거 보내고 고기도 좀 사 먹고 소고기 사 먹었잖아요. 네. 소고기집 주인 돈 벌어서 돈집 가서 돼지고기도 사 먹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문방구도 살고 문방구 주인이 돈 벌면 막걸리도 사 먹고 막걸리 주인이 돈 벌면 옷도 하나 사고 그럼 빤스 가게 주인도 돈 벌고 돈이 팽팽팽 돌아서 경제가 좋아지잖아요. 네. 이게 바로 경제고 이게 나라가 할 일입니다. 물가가 왜 올라요? 물가가 저절로 오릅니까? 공급 가격이 오르니까 오르는 것이고 공급 물량이 딸리니까 오르는 거예요. 채소값이 왜 올라요? 제일 큰 이유는 전기요금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농민들이 쓰는 시설 재배, 요즘은 거의 다 시설 재배합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 오르니까 이거 비닐하우스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생산비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러면 뭐 한전 계속 적자 들이란 말이냐? 적자 나는 거 떼오라고 우리 세금 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돈 다 어디다 쓰고 왜 부자들 세금 깎아주면서 부담은 이 압도적 다수의 서민들이 지라는 겁니까? 물가 올리니까 모두가 고통스럽잖아요.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뉴스공장 나가가지고 우리 모 인사가 야 13조 원 그거 하면 물가 올라서 걱정돼서 뭐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 대통령은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이 불법 관건 선거 하느라고 1000조 원 써야 됩니다. 그거 1000조 원 든대잖아요. 1000조 원은 그런 거 막 써도 되고 15조 원 요 손톱만큼 드는 돈 가지고 우리 전 국민들이 잠깐 좀 이 허기 좀 면하고 좀 한숨 좀 돌리면 안 됩니까? 맞습니다. 그게 아깝습니까? 맞습니다. 물가에 이만큼 영향을 줄지 모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소양강에 돌 하나 던지면 수위가 올라가겠지. 그러나 우리가 15조 원을 지급하면 제가 그냥 손으로 꼽아봐도 지금 당장 30만원 50만원 없어서 나 죽어버릴래 자식들 껴안고 연탄불 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 사람들이 목숨을 유지할 거 아닙니까? 네. 서민들 주머니가 좀 채워지면은 이런 가게 장사도 좀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숨통은 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거래가 늘고 경기가 살아나면 세금도 거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15조 원이 다 사라집니까? 그거 매출 오르면 10%는 다 정부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정책을 할 때 100% 무조건 효과만 있는 그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부작용도 있고 작용도 있는 거고 효율도 있고 비효율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건대 도움이 되면 하는 겁니다. 네. 물가 오르니까 서민들 해안반점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기고 문 닫게 생겼는데 거기에 15조 원 들여가지고 13조 원입니다. 온 동네 그 돈이 가만히 있어요. 동네 팽팽 돌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걸 승수 효과라 그래요. 이 바보들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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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많은 사람들 소위 부자 감세를 하면 경제가 살아날 거라고요. 여러분 재벌 대기업들이 돈 많은 자산가들이 지금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합니까? 돈은 쌓여 있는데 투자할 곳이 없어요. 투자 환경이 안 돼요. 미래가 불안해서 투자 안 하는 건데 거기다 세금 깎아주고 돈 더 쌓이면 투자합니까, 여러분? 안 합니다. 그거는 아이들이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억지 엉터리 소리 해가면서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들을 죽어나가게 하는 거, 그런 정치를 왜 만들었냐? 결국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뽑았잖아요. 그런 정치 세력한테 권력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당연히 그 정책을 계속하지요. 이번에는 보여줍시다.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밤에 대리운전하고 새벽에 신문 돌리고 우유 배달하고 막 투잡 쓰리잡 하면서 돈 열심히 버는 거 중요해요. 죽을 고생해서 자식들 교육시키고 대학 보내고 그래서 능력 키워서 좋은 일자리 구하도록 지원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능력 키우고 하면 뭐 할 거예요? 이 세상이 불공정해가지고 기회, 자원을 특정 소수가 다 독식해서 압도적 다수를 손가락 빨아야 되는데 이런 세상을 물려주면 아무리 공부시키고 아무리 잘 키워도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한테 물려줄 세상은요, 돈이나 기술이 아니라 그보다 더 넘어서는 공정한 세상, 희망 있는 세상,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은 바로 정치가 하는 것이고 권력이 하는 겁니다. 그 권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거입니다.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을 때 정말로 국민들의 삶을 생각하고 이 나라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가 맡긴 권력과 우리가 정말 피땀 흘려 번 돈 낸 세금을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쓸 충직한 일꾼, 제대로 된 정치 집단을 뽑아야 된다. 이번에 4월 10일 날 할 일이 바로 그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물파. 여기 모이신 분들은 소수일지라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행동하면 역사가 됩니다. 세상에 어떤 변화도 권력자가 좋은 변화를 만든 경우는 없어요. 그들은 언제나 자기들이 가진 기득권을 지키려고 세상을 나쁘게 만들어 왔어요. 그러다가 세상에 위기가 발생하면 그 위기는 누가 구했습니까? 결국 백성들이, 민중들이, 국민이 그 위기를 이겼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대호각성해서 이번 선거 끝나면은 잘해야지 이렇게 맘먹어서 권력도 이제는 내가 국민을 위해 써야지, 내 식구들 범죄 은폐하는 거 이제 하지 말아야지, 이종섭 대사 임명 철회해야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변화는, 좋은 변화는, 소위 혁명적인 변화는 다 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전기가 빡 통해가지고 갑자기 획 돌아선 게 아닙니다. 결국 누군가 소수가 치열한 노력을 통해서 시작했고 그 출발조차도 결국은 누군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출발점이에요. 여러분들이 행동하면, 여러분들이 실천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힘써서 바꿔야 그 세상이 여러분을 위한 세상이 돼요. 여러분이 맡긴 권력을 여러분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려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감시하고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벌을 주고 잘하면 잘했다고 상을 줘야 합니다. 우리가 국민이 살아있음을 이번에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이 조금씩이라도 실천하십시오.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말씀 저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언론들을 지금 압박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귀를 틀어막죠. 보지 못하게 눈을 틀어막죠. 말하지 못하게 입을 틀어막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입을 막으면 손가락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 좋아요 한번 누를 수도 있는 것이고 컴퓨터에 손가락으로 댓글 한번 쓸 수 있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그랬어요. 방관하거나 포기하거나 외면하면 중립처럼 생각될지 몰라도 잘못된 기득권 체제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양심, 행동하지 않으면 결국 악의 편이다.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작은 행동이 큰 물결을 이뤄서 결국은 세상을 바꿀 거예요. 여러분 한 명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흐름의 출발점이고 큰 나무가 되는 씨앗입니다. 여러분을 믿고 저는 또 딴 동네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한번 둘러보고 갈 텐데 여러분을 믿고 가도 되겠지요? 네. 그래, 방송 때 책임져 줄 거죠? 진성민! 방송 구청장 일 정말 잘했지 않습니까? 네. 저보다
한기 선배신데 사실은 10년도 못했지요. 10년. 딱 10년. 보궐선거. 제가 2010년 제가 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강동구 정책을 제가 많이 몰래 뺏겨서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도 많이 받았는데 이런 분들을 일을 시켜야 우리 살림이 좋아져요. 주변 사람들 포기하지 않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외면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은 이득권편이다. 우리 이해식 의원 일할 수 있게, 민주당이 일할 수 있게 해주시려면 함께 투표해서 꼭 살려주십시오. 광고 있답니다. 광고 있습니다. 광고 말씀 잠깐 드립니다. 어제 어떤 당에 어떤 분이 오셨었어요. 암산시장에. 근데 안에서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존경하는 우리 당원 지지자 여러분들은 암산시장의 장사를 방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질서 있게 따라오셔야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렇습니다. 조금씩 양보하며 잘 따라오시고 장도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광고 있습니다. 광고. 여러분, 저도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다니면서 맨날 표만 달래요. 뭐 자꾸 달래. 오늘은 좀 주고 갑시다. 매출을 올려주고 갑시다.